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톰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나 간편한 문자 상담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리플이 오늘은 지금 마이너스 0.7%대 살짝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벌써 이틀 연속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정 흐름이 전개되고 있지만 자, 우리 좀 크게 볼 필요가 있으시죠. 이렇게 이평선들이 일단 모여주고 있습니다. 수렴 구간이죠. 그리고 이 검은색 선과 파란색 선은 61선, 20일 이평선인데 이 두 이평선들이 이제 곧 이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이평선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었습니다. 지금 차트를 길게 보시면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이 두 이평선들이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을 때마다 굉장히 강력한 상승력이 전개되곤 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기 바로 직전인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곧 상승력 전개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차트를 길게 더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저점의 추세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고점의 추세선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주봉 차트로 보시면 더욱더 명확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계속해서 수렴 이제 두 추세선들이 현재 수렴 구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수렴 구간은 에너지가 모이면서 상방이나 하방으로 분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방향성을 이제 명확하게 갖게 되는 구간을 말을 하죠. 변곡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차트 속에서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변곡점이 임박하게 되면은 이제 곧 굉장히 강력한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근거는 바로 이 소송 리스크죠. 소송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될 그런 이제 막바지 구간에 다다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변곡점이 도달하게 되면은 소송 리스크가 해결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급등력을 갖고 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작년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작년에 지금 10월달 기사이고요. 지금 마켓 워처는 7년간의 억제가 풀리게 되면 리플이 13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그 근거로 주봉 차트를 지금 분석으로 들고 있는데 이렇게 두 추세선이 지금 수렴 구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7년간의 억제가 이제 풀리게 되면서 굉장히 폭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130달러면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17만원 가량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이 770원이니까 약 210배 정도 22,100%라는 겁니다. 굉장히 엄청난 수치이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요. 우리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 그러면 20배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풀어내야 될 숙제가 바로 SEC와의 소송인데 이 소송이 이제 곧 끝나게 될 것이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이번에 리플 법원 측에서 리플에게 재무제표와 판매계약서 제출을 강제 명령을 내렸죠. 바로 2월 12일까지 이 기관 판매 관련한 구제책을 마련하라라고 지금 법원에서 요청한 것인데 리플 측이 계속해서 지금 반대 의사를 비추다 보니까 SC 측에서도 이렇게 법원에게 계속해서 재차 요청을 했던 것이고 법원에서도 SC의 손을 들어주면서 강제 명령까지 지금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리플 측에서 계속해서 기한 연기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2월 12일에서 2월 20일자로 연장이 됐습니다. 자, 바로 오늘이죠. 어제 저녁부터 오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판매 계약서 지금 얘기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오픈이 됐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 판매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SEC가 우리 리플에 대해서 지금 고소를 한 이유가 이제 쟁점이 두 가지가 있죠. 바로 미등록 증권. 자, 미등록 증권 판매, 이 증권성 이슈와 그리고 가격 조작 이슈입니다.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가 가격 조작을 직접 지시를 했다라는 이런 쟁점으로도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이죠. 자, 기사 내용을 보시면 리플 작전할까요? 갈링하우스가 실행해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SEC의 고소장 내용을 묘사를 한 내용인데 지금 아래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리플이 지금 날짜
날짜별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리플의 가격 조작 정황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SLC 같은 경우는 크리스 라센 리플의 공동 창업자죠. 이 사람과 갈링하우스가 미등록 리플 매각으로 6억 달러 약 8천억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굉장히 엄청난 이익을 봤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같은 코인 매각은 갈링하우스가 매우 장기간 리플을 보유할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SLC는 이 두 창업자들이 현금을 빼낸 동안 투자자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매각 속도를 조절한 방법 등으로 리플 가격을 조작을 해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작년 7월 13일에 자, 리플과 SLC의 약식 판결에서 지금 기관 판매 관련한 부분은 불법, 개인에게 판매한 코인은 합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기관 판매 관련해서 SLC가 우리 리플에게 벌금으로 7억 7천만 달러를 요구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기도 하고 그리고 쟁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은 당연히 거부 의사를 밝혔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SLC 측에서 이제 중간항소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지금 쟁점을 보시면 이때도 자, 리플의 증권성 이제 판결이 아니었고요. 이것이 아니었고 이 두 공동 창업자가 리플 불법 판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이런 사안으로 중간항소를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SLC는 이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 판매 관련한 그 구제 체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결국 이번에 판매 계약서를 지금 다시 한번 재차 요청을 하면서 이 공동 창업자들의 이런 가격 조작 이슈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띄우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리플 홀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판매 계약서 재무제표가 오픈되게 되면은 자, 물론 벌금이 이제 조율이 되면서 소송이 끝날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기반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가격 조작 이슈까지 우리가 충분히 들춰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리플 같은 경우는 고래 세력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천문학적인 자금을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었습니다. 뭐 1100만 개 매집을 했다. 전체 공급량의 27%를 고래들이 보유하고 있다. 46% 보유하고 있다라면서 계속해서 매집 얘기가 자,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왔었죠. 그런데 자, 그 상승력이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격 조작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의혹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판매 계약서를 통해서 이제 그 의혹이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뭐 별다른 얘기가 아직 나오진 않고 있으나 지금 물밑에서 충분히 지금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리플 측에 정말로 가격 조작 이슈가 없었고 떳떳한 행보를 보여왔다라고 한다면 이런 법원의 강제 명령에 그대로 따르게 되면서 SLC가 판매 계약서 재무제표를 들여다볼 것이고 그러면 이 벌금도 조율될 것이고 가격 조작 이슈까지 SLC가 검토를 하면서 별다른 이슈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소송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두 주체가 모두 다 어떤 이견이 없게 된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만약 리플이 정말 가격 조작 이슈가 있었다. 자, 그러면 리플 측은 이 판매 계약서를 오픈하기보다라는 지금 오히려 SLC에게 합의 카드를 들고 가면서 자, 우리 가격 조작 이슈가 있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벌금을 많이 합의금을 많이 줄 테니까 이번은 좀 한번 함구를 해달라. 한번 눈 감아 달라라고 이렇게 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체크해 두셔야 할 부분은 정말 가격 조작 이슈가 있었고 이렇게 합의가 자, 물밑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면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자, SLC가 이런 가격 조작 정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알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리플 측에서는 가격 조작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매 계약서 재무제표가 오픈되는 것이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가격 조작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앞으로 우리 리플 굉장히 멋진 급등 흐름 전개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제 마련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든 이제 소송은 마무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혹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잠시 접어두셔도 괜찮다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가격 조작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SEC가 계속해서 예의 주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제라도 가격 조작이 또 발생한다면 그때 또 한번 SEC가 계속해서 판매 계약서, 재무제표를 요청하면서 다시 한번 벌금을 또 한번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SEC의 눈치를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책이 잡힌 거죠. 책 잡힌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가격 조작 이슈가 이제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고래 세력들이 매집한 그대로 계속해서 급등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좀 강력한 호재로 작동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송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면, 합의로 마무리가 되면 우리 리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죠. 바로 EDX 마켓, 그리고 IPO, 그리고 ETF 출시 등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아직까지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곧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이 숙제들이 하나 둘씩 풀리게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호재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바로 EDX 마켓 상장입니다. 이 EDX 마켓 같은 경우는 작년에 6개의 큰 운용사들이 합세해서 만든 거래소인데 여기에는 총 4가지 코인이 상장이 됐습니다. 그 중에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되면서 약 250%, 4배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현재는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번째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이번에 리플이 지금 소송을 원만히 마무리하게 된다면 바로 4번째 코인으로 떡하니 상장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근거가 2가지가 있습니다. 이 EDX 마켓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들을 상대로 하진 않습니다. 기관만 상대로 하는 거래소인데 리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기관 판매 관련해서 불법으로 판결이 났었던 부분이죠. 그런데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리플이 SEC에게 지금 충분한 벌금을 주고 벌금 합의금을 주고 또 챙길 건 챙겨야 되죠. 바로 이 기관 판매에 관련한 부분은 충분히 없었던 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조율이 되게 된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이 해결이 됨에 따라서 리플이 상장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6개 운용사들이 합세해서 만든 거래소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규모가 바로 피델리티입니다. 이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자산 규모가 약 6,000조에 달합니다. 우리 리플의 가격이 시총이 약 40조가 되죠. 그러면 리플의 가격을 한 번에 150배나 올려버릴 수 있는 굉장히 천문학적인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이 피델리티가 우리 리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과거 피델리티가 디지털 자산으로 우리 리플을 추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 SEC가 우리 리플에 대해서 소송을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 부분이 무산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는 SEC로부터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이 기사가 나오는 순간, 합의나 소송 종료 기사가 나오는 순간 바로 리플에 대해서 4번째 코인으로 상장을 시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피델리티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리플을 계속해서 과거부터 눈독을 들여왔던 코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 이 증권성 리스크까지 모두 해결이 된 상태로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도 먼저 상장을 시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가 4배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리플이 상장되게 된다면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보수적으로 그 절반 정도 약 100%까지는 충분히 상승력 기대해 주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바로 IPO죠. IPO 같은 경우는 리플 측도 그렇고 우리 투자자들도 너무나 기다려왔던 대형 호재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벌써 준비를 했습니다. 4월 달에 비공개로 IPO 로드쇼를 열었고요. 이때 월가의 유명 투자회사들, 큰 손들이 다수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주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채용 공고까지 냈었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이미 물밑 작업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곧 IPO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리플의 가격은 약 35달러까지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 46,000원 정도 가량 되는데 현재 가격에서도 약 60배 정도 충분히 상승력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은 60배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좀 비현실적이죠. 이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시는 거고, 우리는 다만 이전 고점 2,500원이나 이전 최고점 5,000원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5,000원 정도면 약 6배에서 7배 정도 됩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100만 원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앞으로 700만 원 되시는 거고 1000만 원은 7천만 원, 1억은 1억으로 7억이 된다는 거죠. 1억 갖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서울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 하나는 충분히 장만할 수 있는 그런 대형 호재라는 거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리플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수치가 물론 수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리플의 방향성이 얼마나 지금 강력하게 전개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가 리플 현물 ETF도 확실히 출시가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출시 시기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SEC와의 소송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말을 한 거죠. 어쨌거나 리플 현물 ETF는 출시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ETF 관련해서도 좀 할 말이 많죠. 자, 작년도에 비트코인이 지금 ETF 출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200%나 연초 대비해서 200%나 상승을 했습니다. 3배가 넘는 상승력이죠. 자, 그런데 리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자, 1000조 대 40조입니다. 거의 한 200배 정도 되죠. 20배 정도 되죠. 예, 그만큼 좀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3배의 상승력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도 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 리플이 갖고 있는 펀더멘탈, 자, 호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속에서도 큰 흐름 속에서도 이제 곧 변곡점이 임박했기 때문에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단가 낮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홀더 분들께서는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으로 자, 계속해서 진행해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단 여러분 여력이 되시는 만큼 단 한 개의 코인이라도 계속해서 수량을 모아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곧 변곡점이 임박했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급등하는 모습에서 중간중간 올라타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곡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선점하신 분들과 나중에 올라타신 분들과의 수익은 비교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 말씀을 드린 거고, 자, 또 한 번에 급등하는 건 없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조정을 하게 되면서 급등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단기 고점에서는 비중 살짝 덜어내실 거고요. 눌림목 구간 출현하게 되면 비중 다시 실어 가시면서 그렇게 수익을 극대화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인 거죠. 어떤 호재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관리입니다. 이게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미한 수익에 그치게 말게 되고요. 결국 더 나아가 세력들의 개미 털기 작업에 털리면서 결국 손절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익을 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종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절로 마감하게 되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 번호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께서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간편한 문자 상담 링크까지 좀 마련해 두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자, 문자 간단히 보내실 수 있으시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리플코인 뿐만이 아니고 물려있는 종목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모두 다 참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SEC의 지금 입주가 갈수록 지금 위태위태하죠. 자, 그 SEC 암호화폐 부서 변호사들이 대거 퇴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리플과 SEC의 약식 판결에서도 SEC가 패소를 당했고 중간항소도 기각을 당했고, 그리고 최근 그레스케일 거래소와의 소송에서도 연달아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변호사들도 굉장히 지금 위축이 되어 있고 우리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 리플과의 소송도 이제 곧 합의로 마무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미 합의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속에서 이제 리플과의 소송도 이제 곧 그 끝이 보인다라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한번 발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